고1 또는 그 밑에 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 또 학생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유료 입시 설명회급의 내용으로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수능 개편안을 바탕으로 현재 고1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대입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의 내신과 고1 생기부 관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이 너무 많은 만큼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모르면 큰일 나는 내용만 핵심만 정리해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치동 소재 입시연구소 축체합에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설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합격생들을 배출해 왔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신과 고1 생기부 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제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고교 3년간에 총 192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수 요건은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성취 수준은 40% 이상이 요구됩니다. 성취 수준이 만약에 40% 미만이 된다면 학기 말이나 방학 기간에 보충 과정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변화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학생별로 맞춤형 진로 설계가 필수가 될 것입니다. 학생이 개개인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맞춘 과목 선택이 필수가 되고요. 무작정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전공별로 중요하게 보는 과목을 반드시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수 기준이 성적 관리의 핵심 요소로 떠오를 거예요. 성취 수준이 40% 미만이면 아까 보충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로 인해서 학업 부담이 반드시 증가를 할 것이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이건 저의 예상일 뿐이지만 성취도 B 이상과 같은 과목별 성취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신 5등급제 시행입니다. 성취도 A부터 E 그리고 등급제 1부터 5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전문 교과는요 성취도와 등급을 함께 표기하고 사탐과 과탐 과목은 성취도 A부터 E만 기재하게 됩니다. 등급 비율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예전보다 훨씬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내신 1등급의 희소성이 감소하겠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적 외에 추가 평가 요소, 면접이나 비교과 같은 것들을 더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점수와 성취도의 중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같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원점수와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유리해졌습니다. 최상위권 대학,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 등은 단순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를 평가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내신 부담이 급격히 강소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1 생기부는요, 개인별 세특이라는 게 폐지가 되었고 1학기 세특의 마감 기한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별 세특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을 기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불가해지면서 사실상 개세특은 이제 폐지가 되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고1과 고2 학생들의 1학기 세특 마감 기한이 기존에는 학년 말이었던 거에 달리 8월 31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일단 첫 번째로 1학기부터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세특을 학년 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1학기 세특은 여름방학 전에 확정을 지어주셔야 되고요. 1학기 때부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면 세특 기재가 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의 중요성이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개세특을 통해서 학생의 관심사와 관련된 자율적인 탐구활동들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외의 항목들에서 창체나 세특이나 그런 항목들에서 자율 탐구적 역량이나 아니면 융합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 수능 개편안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과 문제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시 관련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정시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통합형 수능이 시행하게 됩니다. 2028 수능부터는요,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과 문제로 응시를 합니다. 국어와 수학은 각각 3개의 공통 과목이 존재하고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선택 과목이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수험생 본인의 강점과 진로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결정을 했다면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본인의 약점 과목도 반드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이과 경계가 완전히 완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습 부담이 증가하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인문계 과목, 자연계 과목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학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문계열 학생들도 통합과학에 대비를 해줘야 되고 자연계열 학생들도 통합사회 대비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고1 생기부 관리 외에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학습량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탐구 교과의 문항수 그리고 시험 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문항이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도 기존보다 10분씩 연장돼서 과목당 40분이고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점은 1.5, 2, 2.5점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첫 번째로는 시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체력과 집중력 관리가 수능에서 필수가 될 것입니다. 기존보다 늘어난 시간에 누가 더 집중을 잘 하냐, 체력을 잘 유지하냐의 싸움이 중요해질 것이고요. 평소에 연속된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고난도 문제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배점이 다양하게 조정이 됨에 따라서 고난도 문제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는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고1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본적으로 숙지하셔도 큰 틀에서 대입 개편안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전부 알려드릴 예정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